우리가 컴퓨터 시작은 다 이렇게 한 거라 했었죠. 뭐 CPU, 메모리, 뭐 주변 기기.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그 CPU는 말 그대로 중앙 처리죠. 중앙 처리. 예. 그런데 얘하고 이 주변 기기 사이에서는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시를 이렇게 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캐시를 중간에 두어서 이제 CPU는 이제 캐시가 있으면 더 이상 메모리하고는 안 놀아요. 캐시하고만 놀지. 여기서 이제는 꽉 찼다. 캐시가 꽉 찼다든가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이제는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면 이때 이제 메모리 집어넣거든요. 마찬가지예요. CPU가 지가 여기 왔다 갔다 데이터 가져오고 연산하다가 없으면은 뭐 얘한테 요구하겠죠. 요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진 않거든요. 예, 이렇게 가져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운영치 알리면 가져가서 처리를 해요. 이런 체제에 썼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 장치 속도하고 또 메모리도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CPU하고 주변 기기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1번 그림 제가 나눠드렸죠.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니까 DMA를 둬요. DMA를 이렇게. 네, 여기 D는 다이렉트예요. 직접. 메모리고 접근이에요. 네. 이렇게 직접 메모리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입출력. 얘들은 이제 주변 장치라고도 하지만 여기 입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출력을 전담하기 때문에 얘도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가 돼요. 얘도 입출력을 전담하기 때문에 얘는 중앙 처리죠. 중앙 처리지만 얘는 입출력을 전담하기 때문에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얘도 지금 우리가 CPU라고도 하지만 그냥 뭐 프로세서 이렇게 해서 제가 처리기 이런 말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처리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 컴퓨터에서는 처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는 처리기를 CPU 이렇게 또 얘기했던 거고요. 대형 컴퓨터에서는 처리기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네, 똑같은 거 어차피. 네, 그러면 얘가 처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기 이렇게 말하면 CPU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메모리 이렇게 말하면 주기억 장치를 을면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또 기억장치 메모리 이러면 주기억 장치를 말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도 처리를 하는 거니까 입출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서 직접 접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변 장치하고 메모리 사이에서 제어를. 처리기는 처리기의 주된 역할은요, 제어예요, 제어 기능.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CPU가 제어 연산 기억이 있는데 주된 기능은 제어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뇌가 좋아서 좌뇌 우뇌가 너무 좋고 이래서 머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중앙에 있는 전두엽에서 얘들을 잘 관리 못하면 어차피 그건 머리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두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저장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처리기 CPU, 그다음 프로세서를 나오면 제어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꿀꿀한데 왔잖아요. 그죠? 오기 싫었던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두엽에서 시킨 거죠. 야, 그래도 동영상 듣는 것보다 와서 실강 들으면 좀 더 집중 잘 되고 뭐 좀 더 이제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제어 기능이죠. 그래서 그 제어 기능을 입출력을 전담하는 프로세서를 둬서 DMA를 시키는 거예요. CPU가 시켜서 주변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제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그 지금 64페이지에 보시면 GPU라고 있는데 GPU도 마찬가지 처리기예요. 처리기. 과거에 이거 CPU야 이거 메인보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 기판이라고 해요. 기판. 보드죠 보드.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인데 이 메인보드에 보면은 여기 이제 CPU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메모리 소켓이에요, 메모리 소켓이 있고, 여기 이제 PCI 슬롯이 있는데, 이거 이제 그래픽 카드죠. 이 그래픽 카드인데, 여기에 칩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래픽을 전담하는 칩을 심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입출력을 전담하는 DMA를 두듯이, 지금 GPU라는 것은 CPU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그래픽 처리를 전담으로 하는 그래픽 처리 유닛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GPU. 이게 이제 GP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 APU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24페이지 날개 부분 보면 APU. 이것도 처음에 한번 나왔는데, APU는 이 두 개를 합해버린 거예요.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합쳐서 APU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APU가 답이 되려면 이거 AMD사에 만든 거니까, AMD사. AMD사가 키워드고, 또 하나는 이 GPU와 CPU를 결합한 거죠. 이렇게 별도로 관리됐던 거를 CPU 따로, GPU 따로 합쳐버렸어요. APU.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나와도 뭐, 요 이상 나올 게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이렇게, 날개 부분 여러분들 복습하다가 궁금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고, 이 그림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메인보드고요. 마더보드로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는, 이게 이제 실물이니까 실체화라고 했었고, 이거를 이제는 추상화, 그죠? 이런 그림 우리가 추상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체화와 추상화, 이런 개념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소공 시간에 나와요. 중요해요. 얘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추상화 정의. 추상화 정의하고 또 일반화가 비슷하거든요. 추상화 일반화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상화는 중요한 것만 표현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실체화는, 일반화는 뭐만 표현된다 했죠?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 일반화는 공통사항이랬잖아요. 공통사항. 공통사항만 표현하면 일반화.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요한 것만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복잡한 지금 기판이 있는데, 기판 중에서 중요한 CPU, 메모리, 여기 이제 주변기가 물리는 거 여기 보면은 뭐 ATA 방법이 있고, 이제 SATA 방법이 있고, 이런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조개 장치 가면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이 제어와 연산인데요. 분해하는 거죠. 오늘 여기 분해 끝나요. 오늘 분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분해하겠죠. 그다음에 요거 하면은 전체 이제 진도가 끝나게 돼요. 이제 컴퓨터 구조는. 그래서 이제 제어 장치가 있고 연산 기억 있는데, 이 기억은 이렇게 불러야 된다 했었죠.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다른 말씀 안 돼요.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뭐 제어 연산 기억 안 해. 이렇게 레지스터라고 하지. 그런데 이제 메모리는 많이 쓴다고 했었죠? 메모리. 근데 메모리란 말은 이제 주요장치. 이것도 메모리니까. 이것도 메모리가 있어요. 수풀. 수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디스크 내에 두는 이 디스크의 종류가 HDD, 그 다음에 SSD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오늘 여기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파일은 프로그램 파일하고 데이터 파일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죠? 프로그램 파일은 명령어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건 지난번에 했었죠? 요 I라는 것은 instruction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operation이죠. operation. 오늘 배울 operation 이렇게. operation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instruction 이러면 뭔가 명령어니까 if 명령어, 응? if 명령어, 뭐 for 명령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언어에 보면은. 그다음 operation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add, 뭐 subtract, 그다음에 뭐 multiply, 뭐 divide, 뭐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게 연산자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이런 명령어들의 모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의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뭐 한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엑셀이 있고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면은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럼 이게 명령어를 하면은 얘가 연산자니까 우리말로 연산자잖아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이제는 데이터란 말 나오면 이게 피연산자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연산자. 자, 보세요. 데이터는 우리말로 자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자료란 말 나오면 데이터하고 피연산자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 얘기하면서 어느 책에도 메모리 하면은 뭐 주기장치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CPU 내에서 기억장치는 레지스터야. 그 다음에 뭐 보조장치 기억장치라 하면은 HDD, SSD야.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뭐 책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기억장치만 보더라도 램롬만 있는 게 아니었었고, 네? 또 레지스터 있었고, 이레널도 있었고, 스풀도 있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지정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구분해서 안 쓰면 메모리라고 하면은 주요장치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만큼이나 많이 나온 단어가 자료란 말이에요. 데이터. 자료, 데이터. 그러면은 얘는 피연산자라는 거죠. 피연산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만약 한글이면은 저희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한글 데이터는 확장자가 이제는 뭐 HWP라고 치면 제가 이렇게 해서 팍.hwp 이렇게 했죠. 그럼 이 팍.hwp라는 이 그 한글 데이터를 수행을 하려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런 명령어들 모임이고요. 이 연산자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 이런 표현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산자라고 말하면은 뭐 글씨도 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연산자, 표현산자 이러면 우리들은 수학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데이터, 자료. 이렇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1번 그림은 여러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편산자, 데이터, 자료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는 그 6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제어 장치는 모든 장치를 제어를 해요. 지금 보면 점선이 제어 장치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조 기억 장치라든가 입출력 장치 이런 애들을 우리가 1번 그림에서 주변기기라고 했었죠? 주변기기. 1번 그림이 좀 슬슬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1번 그림 보면은 제어 장치가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아까 여기 HDD, SSD가 있는데 얘네들을 직접 제어하지 않았었죠? 누가 했었어요? DMA가. 떠올려야 돼, 계속 이제는. 그 1번 그림을 기억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접 제어를 하는 거예요. 간접 제어를. 그러니까 중앙시 장치는 이제 메인 프로세서라면은 그 1번 그림에서 봤지만은 얘가 이제 메인 프로세서겠죠. 메인 프로세서니까 아까 여기 얘들 중간에 주변 장치하고 메모리에 입출을 전담하는 게 DMA라 했잖아요. DMA한테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3D 게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래픽 기능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래픽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기 GPU를 두는 거죠. 이제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입출력 명령이 들어오면요, CPU는 해독해서 바로 얘한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얘가 맨 처음에는 했겠죠, 지가. 이거 이제 입출력 전송도 하고 했었어, 맨 처음에는, CPU가. 할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주변 장치로부터. 그리고 또 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 얘에 비해서 애들은. 여기서 수준이라는 건 뭘까요? 지네들끼리 수준은 뭐겠어? 속도겠죠. 속도.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얘를 둔다라고 했었어요. 얘를 둬가지고 주변 기업 메모리 사이에서 입출력 제어는 얘 시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막 게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그래픽치가 중요하잖아요. 뭐 또 어도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보면 되게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전담할 수 있게끔 얘가 시켜가지고 그래픽 카드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래픽 명령 들어오면 어때요? GPU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픽 처리를 전담하는 프로세서 아닙니까? 얘가 GPU가. 예. 근데 이걸 보다 못한 AMD사에서는 이 CPU와 GPU를 합쳐버려가지고 APU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암기를 할 때는 이미지 갖고 암기해야 되는 거고 뭔가 이유를 대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않고 암기하면은 이게 오래 갈까요? 예. 오래 가지도 않고 또 재미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는 이 그림은 좀 다른 그림이지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문제니까 뭐 비공개 문제겠죠. 비공개 문제에 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점선이 뭐냐? 그럼 뭐 제어 신호겠죠? 그럼 제어 신호니까 뭐겠어요? 제어 버스. 예,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는 이제는 데이터 버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점선은 제어 버스고 이제 실선은 데이터 흐름이니까 데이터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는 뭐예요? 피현산자. 피현산자. 자, 이런 얘기 했었죠? 15 더하기 20. 나오죠, 얼마가? 그리고 여기 15나 20은 뭐라고 본다고 했었어요? 이게 피현산자. 이게 피현산자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피현산자 두 개 필요니까 애들은 뭐예요? 2학년산자. 지난주에 우리가 2학년산자 뭐 이런 거 했었죠? 다학년산자. 2학년산자가 뭐다, 뭐 다학년산자가 뭐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열고 15 더하기 엔터 이랬어. 엔터는 실행시란 얘기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쟤 좀 이상하네. 15를 더하라고 해놓고 왜 엔터를 치지? 아마 컴퓨터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라면 지가. 그래서 이제 피현산자를 두 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을 2학년 산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연산자가 뭐 얘기해요, 연산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뭔가 처리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만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현산자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파일은 C 드라이브에 집어넣고 데이터 파일은 보통 D 드라이브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C, D 나눠서 관리하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일반 연산 데이터든 여러분들이 이제 C나 자바 이런 거 배우면 그런 명령어 입후문 포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래픽 데이터도 그렇고 다 연산자와 피현산자가 아우러져 가지고 뭔가 연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처리해서 그거를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만드는 거죠. 눈에 보여진다는 얘기는 여기 주격장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더라도 주격장치가 딱 중간에 있죠. 그렇죠? 예, 주격장치 딱 중간에 있잖아요, 얘가. 예, 그래서 뭐 양방향 화살표는 데이터 피현산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제어장치는 모든 장치를 제어하는데 이 그림은 이제는 직접 제어가 아니란 얘기죠. 예, 지금 여기 주변 장치라든가 예, 여기 얘네들은 DMA가 지금 개인용 컴퓨터도 DMA가 하지 CPU가 직접 제어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저장치 구성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저장치 정의 뭐 이런 거 10년 전에는 나왔는데 모든 장치를 제어한다. 그 주의할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지지만 저장치는 주된 기능 제어 기능인데 이제 모든 장치를 제어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가 하는 것은 메인이라는 거, CPU가 하는 것은 주변 장치들은 뭐 DMA가 제어하고 이러는 거죠. 자, 여기 뭐 저장치 구성도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CPU 내에 1번 그림에서 저연산 기억 장치가 있는데 다 봐봐요. 다 보면은 여기 프레임 카운터도 그렇고 무슨 레지스터 이거 얘들 아니고 이 주된 기능이 지금 뭡니까? 이게 기억이잖아, 기억. 그죠? 1번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얘가 말이 제어연산 기억인데 주된 기능은 제어 기능이 아니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주된 구성 요소는 기억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 장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레지스터. 이제 용어를 써야 돼. 레지스터. CPU 내의 기억 장치는 이제는 레지스터라는 말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딱딱 구분해 줘야 된댔어. 제가 0과 1 얘기했었죠? 예, 0.999 있다. 이거 1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0.999 이거 1이 아니라니까. 세모라는 건 없다 했었어요. 예,
0이든가 1 이것만 인정하는 거지 뭐 0.999는 세모니까 이거 1에 가깝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고 용어도 정확히 구분했어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죠. 명령 계수기는 다음에 사용할 명령의 주소, 주소 이런 거고 받아가지고 이제 주소 레이서가 선택된 주소를 또 기억하죠. 어드레스니까 어드레스. 그다음 메모리 버퍼는 이제는 이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내용을 기억해 내용. 이 내용은 명령어가 되는 거죠. 명령어. 이 내용은 이 명령어가 돼요. 이 명령어를 기억해요. 명령어. 그리고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수행적인 명령어. 그래서 명령어란 말이 안 떠올리면 아까 instruction, operation. 그러니까 instruction, if문, 폼문은 몰라도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는 알아요. 그걸 떠올려도 돼. 똑같은 거니까. 그 명령을 겨눈 거고. 근데 우리는 뭐 더하기인지 이거면은 이건 그만 알지만 컴퓨터 몰라.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수행할 명령 해독, 디코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아스키 코드로 A라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이랬었죠. 이렇게 누가 바꿔줘요?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이진수로 바꾸니까 인코더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체이지만 그냥 암기해서는 못 기억해요, 여러분들. 이진수 바꾸네, 인코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 아스키 코드표가 이 안에 있다라 했잖아요. 롬에 있어, 롬에. 코드표가. 그럼 코드표를 보고 지가 이렇게 인수하겠지만 여러분들의 A라고 쳤는데 10001 이렇게 치면은 나오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한 대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 진수를 원래인 인간이 원하는 문자로 바꿔줘야 된다. 지는 뭐 문자든 숫자든 한글든 영문이든 특수문자든 다 이렇게 기억해요. 네 번 다 이렇게 처리한다. 0과 1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거를 우리 인간이 원하는 문자 바꿔줘야 돼. 해독어기 때문에 해독기고 이게 디코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코더, 해독기. 이거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 저장체에 있는 거라고, 얘가. 그럼 이게, 얘 빼고는 다 뭐예요? 얘 빼고는 다 이거. 레지스터. 자, 지난 시간에 한 비트 기억 숫자 뭐라 했었어요? 플립플롭. 이게 두 개 이상 모아진 게 뭐 있었죠? 이 두 개 이상 모아진 게 레지스터 있었고. 이런 N개 레지스터 모아진 뭐라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 다 레지스터까지가. 얘 하나만 뭐예요? 조합 늘려요, 얘만. 디코더나 인코더, 얘들만 지금 조합 늘려고 얘들은 다 지금 기억 기능이 있는 순서 늘려죠. 그렇잖아, 이렇게. 그런 거 알고 보면은 주된 기능이 제어 기능이지만 뭔가를 내가 제어식으로 보낸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또 끄집어내고 이러려면은 뭔가 뇌에서 전두엽에서 뭔가를 깨워줘야 돼. 자네는 오는 애들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끄집어와서 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런 기억 기능들이 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비트 기억 숫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 이상이 됐었죠. 두 개 이상의 약자를 섞이는 플립플롭의 모임이라고 했었으니까. CPU는 N개 이상의 레지스터. 많잖아, 벌써 이게.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N개 이상의 레지스터의 모임,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얘들의 이제는 그 정의를 이제 물어보는 게 처음에서, 올해도 나왔죠, 올해. 올해 밑에 뭐 기출문제도 보면은 저장 최대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알았다면 어때요? 금방 맞출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암기인데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1번 그림이 있고 2번 그림이잖아요. 1번 그림을 이해해야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도 여러분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그릴 줄 알면 여러분들이 제어장치하고 연산장치에서의 구성요소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 자, 이제 1번 그림을 이제 알았어. 응. 그럼 1번 그림을 보면은 뭔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CPU가 메모리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 캐시 메모리 거치든 뭐든 간에 일단 메모리로부터 읽어오지 않고는 CPU 처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의 전달 단위가 뭐였었어? CPU와 메모리 사이의 전달 단위 워드라고 했었어. 워드. 이게 지금 이게 워드예요. 워드 여러분들. 이게 워드. 에? 이 워드가 약자 쓸 거 이제 많이 썼으니까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예. 일본 그림 옆에 펴놓고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처음이니까 같이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누차이지만 한꺼번에 뭔가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워드. 아, 그럼 1번 그림에서 지금 CPU가 뭔가 처리를 하는데 이런 하나의 워드, 인스트럭션을 지금 CPU가 메모리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구나. 워드 단위로 전달 명령 한다 했잖아. 전달 명령. 그 로드 스토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1번 그림에 보면은. 예. 그래서 로드 스토어 되는 단위가 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드 인스트럭션. 자, 얘 번호가, 이 번지가 1004번지라고 쳐봐요. 이 1004번지를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레임 카운터가 이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읽어온다고. 지금 1004번지를 이렇게 읽어왔다고, 이렇게. 번지니까, 번지 레지스터 넘겨주는 거예요. 번지니까. 1004번지 넘겨준 거예요, 얘한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1004번지에 있는 내용을 뭐 바로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간접 주소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메모리를 뭐 2번, 3번 이렇게 거쳐가지고 실제 내가 원하는 편산자와 데이터를 읽어와서 여기 이게 하나의 명령 아닙니까? 명령어, 인스트럭션. 이 워드. 예? 이 전체를 여기에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1004번지가 가리키는 내용은 이게 내용이잖아. 그죠?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버퍼 레지스터. 임시기억 장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아까 번지니까 번지 레지스터 넘겨줬듯이 번지 있는 내용이 1004번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15 더하기 20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기억시킨다니까. 하나의 명령어를 컴퓨터는. 예? 그러면은 이거 연산하려면 이 명령어를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와야 해독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디코더. 이렇게. 해독. 응. 해독을 해보니까, 이제 제어버스에서. 해독을 해보니까 얘는 add 명령이야. add 명령은 표현산자가 2개 필요해. 근데 표현산자가 2개 다 올라왔네? 그러면은 여기 어때요? 여기에 있는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데, 여기에도 add 15,20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15는 1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2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ALU가 애더죠. 우리가 이제는 ALU 하나 애더. 이거는 애더가 아니는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더가 연산해서 그 결과를 어큐를 집어넣어요. 네, 그 다음에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 35를 메모리에 보여줘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로 뿌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35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알아야 다음에 또 볼 메이저 스테이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그림을 모르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1번 그림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1번 그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처리는 CPU가잖아요. 그럼 CPU가 뭔가 처리를 하면은 메모리 올라와 있어야 돼. 그렇죠? 아까 좀 여러분들이 뭔가 기억하고 시험 문제 풀려면 어떨까요? 좌뇌든 우뇌든 내가 그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거예요? 기억 못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내용은 주요장치에 있다고. 주요장치에 없는 걸 여러분들 수행시키라고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게임을 수행시키든 아까 한글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든 내 지금 디스크에 뭐 쉽게 말하면 탐색기에 한글 프로그램 없는데 한글 프로그램 수행시키라고 여러분들이 막 클리어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꼬맹이들은 그렇게 해요. 꼬맹이들. 제가 경험해보면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게임을 했어? 그러면은 자기네 집에도 그 게임이 있는 줄 알아. 그 게임이.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CPU가 바로 처리 안 쳐. 메모리를 반드시 올리는 거야. 앞에서 메모리가 중심에 있었잖아요. 메모리가.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럼 이게 하나의 워드 단위라고 있었어요. 워드. 이 워드마다 다 여기 번호, 주소가 있는 거예요. 주소. 이 주소가. 예, 얘 주소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천사라고. 예, 그래서 이 워드의 주소를 프레임 카운터 읽어온다고요. 아까 보냈었어. 프레임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 번지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는 메모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리 번지. 근데 그 메모리 번지는 워드 번지가 되는 거죠. 읽어와서 얘를 왜 줘요? 주소니까. 주소 레지스터니까. 그 다음에 주소에 있는 내용이 워드죠. 이것이 뭐 든다고. MBR에.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워드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넘겨주죠. 넘겨줘야 여기서 해독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암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했으면 봐봐요. 여기 지금 저장치 아닙니까? 저장치. 네. 여기 A로니까 연산장치잖아요. 구분 딱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장치에 구성 요소가 프레임 카운터 있고 MAR 있고 MBR 있고 IR 이렇게 암기하면 이게 다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나왔던 거를. 이거를 어떻게 암기를 해 또. 암기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3번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번 그림 또 있거든. 3번 그림. 번호 왜 안 매겼는데 원래 내가 매겨놨었는데 이걸 지웠어요. 편집자가. 이게 여러분들 2번 그림은 얘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얘가 2번 그림. 응? 1번, 2번 그림 이렇게. 응? 그래서 해두겠죠? 저어주 말생해요. 저어주 말생이 저어버스를 했잖아요. 저어버스. 이 버스 정도 여러 번 나왔어. 저어버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수니까 여기 뭐겠어요? 주수버스. 버스는 여러분 회선을 말해요. 회선. 여기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뭐예요? 데이터 버스. 자, 문제. 이 세 개 중에서 양방향 버스는 누구예요? 이 세 개 중에 양방향 버스는 양방향. 왔다 갔다 양방향. 그죠? 데이터 버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는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는 거고. 처음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암기가 됐어 벌써 이게. 버스면은 회선을 말하는 건데 그 회선은 이제는 크게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요게 이 전체가 지금 뭐 전체 다라면은 아까 이게 기판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메인보드에 마더보드에. 그죠? 이것도 추상화시켰는데 특히 이 CPU 부분, 이 부분 지금 CPU잖아요. 이 CPU 부분은 어때요? 좀 더 세분화한 거죠? 네, 이 CPU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한 거예요. 그런데 저장치, 기억장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보니까 다 레지스터예요. 다 기억장치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주된 기능은 기억 기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실제 이 CPU는 역할을 하는 게 기억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뭔가 장치를 재우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를 깨우는 거거든요. 연산 장치를. 애도 명령을 얘가 해동한 거야. 애도 명령이네. 애도 연산 명령이잖아. 얘 시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인풋 아웃풋 들어왔어. 그러면 DMA를 깨우겠죠. 그래픽 처리하는 거야. 뭐 얘가 게임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픽 처리하면 GPU를 깨우겠죠. GPU한테 명령 다 넘겨주겠죠. 그쪽으로. 응?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드 명령이네. 얘를 깨워. 여기 지금 보면 그대로 들어있죠. 여기 뭐 애드 15,20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5는 어큐뮬레이트에 또 20은 데이터 레지스터에 더해요. 결과를 35를 어큐뮬레이터에 집어넣고 가져오고 메모리에서 집어 넣으면
메모리하고 이제는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모니터를 뿌려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에 35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예.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 카운터가 이렇게 옮기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한 주기,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죠? 이게 이제는 마이크로 이제는 사이클 주기라고 그래요. 사이클 주기. 예. 그래서 뭐 이게 1사이클 명령이냐, 뭐 2사이클 명령이냐 나누거든요. 뒤에 가면은 또. 예. 저하수는 발생할 때까지 그냥 저하수 발생할 때까지가 1사이클이야. 이걸 뭐 간접추정 같은 경우는 뭐 2번, 3번도 반복하겠죠. 간접추 방식은 이 15, 20 이렇게 올라있는 경우도 있지만 메모리 어딘가에 처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2번, 3번 찾아가야 돼, 메모리. 예? 딱 찾아가지고 15, 20 있으면 좋은데 없어. 또 다른 번지 찾아가죠. 2번이나 찾아가서 실제 편산자를 읽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어장치의 구성요소, 연산장치의 구성요소 물어보면 이 그림을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 그림을 또 이해 못하면 3번 그림을 또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좀 이따 3번 그림 좀 이따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요, 이 내용이 그 키워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밑에 기출 문제는 금방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순서 제어 논리 장치, 제어란 말이 여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 해독기 디코도 있었고, 이거 시프트 레지스터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시프트 왼쪽 시프트는 곱셈, 오른쪽 시프트는 나눗셈 이랬었죠? 그럼 이건 제어가 아니죠? 연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덧셈기, 뺄셈기, 곱셈기, 나눗셈기 있지만 이 덧셈기 가지고 다 한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중대형 컴퓨터는 속도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시프트기를 써서 곱셈이나 나눗셈을 별도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프터. 이 시프트는 뭔가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연산장치의 구성요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연산장치. 네?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날개에 보면 이제 오른쪽 67페이지죠. 그 날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주소선. 예? 이 주소선, 이게 버스야, 버스 여러분들. 똑같은 말, 선이 버스. 그 다음에 이게 회선이라 해서 회선. 회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주소선의 수, MBR 비트수 똑같은 거예요, 비트수. 비트수가 버스의 수, 회선의 수가 되는 거예요. 수가 되는 수. 버스의 수, 회선의 수, 비트의 수. 같은 말이라고. 비트의 수.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는 앞에서 봤지만, 주소버스는, 여기 지금 보면은 주소버스니까 MAR인가 프레임 카운트는 주소버스를 쓴다라고 했었죠. 주소. 그러면 주소가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add 15, 20 있는데 그 워드에 주소를 1004번지하고 1004번지. 그 1004번지. 그 1004번지가 지금 뭐예요? 주소버스죠. 응? 그 주소버스인데 그 주소버스를 타고 또 프레임 카운터가 주소버스 타고 회선을 타고 1004번지 읽어와서 1004번지를 이제는 MAL로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또 기억장치 하면서 뭐 주소선의 수라든가 MAL 비트의 수, 프레임 카운터 비트수의 수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은 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입출력선의 수인데 여기 보면은 MBR에 보면은 아까 워드 크기가 그대로 올라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암기하려면 봐봐. 이것도 어떻게 암기할 거예요? 2번 그림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MBR의 크기나 IR의 크기는 어때요? 같았었죠? 봐봐요. 2번 그림에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앞에서 애드 여러분 책에 써있으니까 지금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애드 15,20 했는데 여기 똑같이 들어온댔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똑같이 들어온댔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게 하나가 워드고 이게 하나 인스트럭션이야. 그럼 얘들이 저장된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를
이거 이제 인스트럭션 명령어죠. 인스트럭션 명령어, 워드 명령어를 버스를 타고 양방향이니까 양방향 버스를 타고 이제 어때 지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MBR의 비트수라든가 워드의 비트수, 인스트럭션의 비트수, IR의 비트수가 어때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워드의 크기가 뒤에 보면은 뭐 데이터 입출력의 수, 입출선의 수, 그래서 MBR의 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BR의 크기나 IR의 크기나 DR을 잘 물어보니까 골라도 되고, 그다음 워드의 크기나 다 같은 거란 얘기죠. 그게 그 워드가 이렇게 있으면 워드가 아까 하나 인스트럭션이고 워드 있으면 이게 만약에 64비트야. 그럼 뭐라 부른다 했었어요? 64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이런 얘기 했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여기 버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버스가 64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0부터 63개까지 버스 이 산발이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회선이. 네, 64비트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버스가 회선이 0부터 63개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크기 내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명령부, add, 뭐 아까 15, 20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안에. 64비트 내에.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 64비트 컴퓨터라면 이 회선이 0부터 63까지 64개가 되는 거고 그 안을 내가 채운 거야 이렇게. add 명령어 15, 20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 가면 얘기는 명령 형식이고 이게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그러면은 데이터는 입출력 하는 거니까 입출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MBR, IR, 워드 크기는 똑같다. 똑같은 이 비트수 여기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데이터 버스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주소 버스를 따로 두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스를 따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소, 이 워드의 주소 아까 1004번이었잖아요. 1004번이면은 이 버스 따로 있다고 또. 이 주소 버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버스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출력을 하기 위한 입출력 버스인데 그때 얘는 MBR의 IR 워드 크기 비트수하고 일치하게 돼요. 일치.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어차피 이 워드 전체 내용, 이 내용이죠. 내용을 1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또 얘를 1로 가져왔었죠. 애들 15,21로 가져왔었죠. 그럼 최소한 워드 인스트럭션, MBR, IR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구나. 또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같은 버스. 데이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를. 쉽게 말해 여러분들 오늘 뭐 집에 올 때 전철 타고 갔는지 버스 타고 갔다 내가 버스 이름이 뭐 1004번지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80명이 들어갈 수 있어. 자, 이 칸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80명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1번 좌석부터 80번 좌석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주소잖아요. 주소 이거는. 1004 버스. 80명 들어간다면은 1번 좌석, 2번 좌석 이렇게 해서 80명 좌석이 있다는 얘기죠. 나누는 거죠. 얘도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주소는 따로 있고. 그러면은 이 운수 회사에서는 이 번호를 기억하겠죠. 이 좌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번호를 기억하기 위한 또 여기 아까 번호가 따로 있어. 번호가 다. 워드마다 번호 다 있는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제는 데이터 버스를 또 쓰게 되죠. 그러면 이 데이터 버스의 크기가 어차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뭐 애드 15,20 이게 크기면 이 크기가 64비트면 똑같이 여기도 64비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기억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오고 여기 읽어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떡하나 처음부터 뭐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그 11강까지죠. 11강까지는 그냥 딱 그 내용만 알면 돼. 진법배는 딱 그만 알면 그거 풀면 돼, 계속. 근데 여기는 계속 이어져요. 자, 12강부터 이게 이어지잖아, 지금 13강 이렇게. 또 다음 또 이어져, 또 이어지고. 계속 컴퓨터가 그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암기가 아니라니까. 암기가.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거 2번 보고 또 이제 좀 이따 이제 매지스테이트를 볼 건데 그때 가면은 또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67페이지 봐봐요. 67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거 번호 매겨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 1번 여기 1번 있죠 1번. 예? 그 1번이 그 1번이에요. 그 1번 보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기억된 주소니까 주소에 또 보냈죠. 자, 2번은 여기 2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2번 와서 여기 2번. 2번 보면은 MBR에 있는 명령어. 명령이니까 명령어에서 보냈죠. 예, 있잖아요. 자, 3번은 한 번이죠. 예, 해독기로 보내죠. 3번 보면은 IR에 기억된 명령 코드 디코더 해독기로 보내죠. 4번. 명령 실행으로 제어 신호 발생된 게 여기서 보내죠. 얘만 지금 조합 늘려고요. 얘만 조합 늘리려고 다 뭐 얘들 다 순서 늘리려 하지 않습니까? 레지스터가 들어가면 다 순서 늘리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5번 와서 주소 처리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를 프레임 카운트에도 기억시키죠. 그럼 1004번지, 1005번지, 뭐 1006번지 이렇게 읽어오겠죠. 이 과정 어때요? 반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제어시 발생할 때까지가 1사이클 명령. 이렇게 부르는 거죠. 1사이클 명령. 응? 한 번만 끝날 수 있고 여러 사이클. 만약에 그래픽 데이터라면은 뭐 여러 사이클에 걸쳐서 처리하겠죠. 워낙 명령어가 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둬서 GPU 같은 걸 둬서 그래픽 처리는 이제 GPU가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첫 번째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가장 최근에 인출한 명령어를 보관, 이 명령어를 보관하면은 이게 IR 했잖아요. 그죠? 예? IR. 명령어가 인스트럭션. 그 지금 어드레스라고 했잖아. 어드레스. 이렇게 친절하게. 과거의 문제 보면요. 이렇게 친절 안 써줘요. 그냥 MAR 이렇게 써주지.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다 써주더라고요, 요즘 문제들은. 어드레스라고 해놓고 이게 명령어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몇 초도 안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버퍼레지스터도 보면은, 여기 기억장치 볼까요, 이거? 이거 봐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거라니까. 이 기억장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억장치를 말하는 거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주기억장치야. 그럼 뭘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CPU가 누구 놀아요? CPU는 메모리하고 논단 말이죠. 메모리하고만. 물론 저 기억장치가 캐시 메모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캐시 메모리도 주기억장치를 통해서 뭔가 읽어온다고. 앞에서 그림 6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주기억장치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주기억장치로부터 뭔가 연상치를 읽어오고 또 결과를 출력하려면은 주기장치로부터 또 뭐 프린터기든 아니면 HDD든 이렇게 읽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기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장치 저장될 데이터, 이 데이터. 남은 주기장치부터 읽힌, 가져오리죠, 가져온. 주기장치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 레지스터죠. 자, 그래서 제어장치 봤고요. 얘들을 암기했으면 넘어와서 보면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저장치에 있는 거 빼면 나머지 연산장치인데 뭐 뜬금없이 다른 거 안 물어보거든요. 아까도 뭐 저장치의 구성 요소 물어봤는데 10부터잖아요, 10부터. 네, 그 10부터 레지스터 지금 69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 10부터 레지스터를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0부터 우리가 앞에서 왼쪽 10부터는 곱셈, 오른쪽 10부터는 나눗셈 이렇게 계산해봤죠? 네, 10부터 계산 해봤잖아요. 그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근데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 올려면 2번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려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제가 15 더하기 20 이럴 때 아까 여기 15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20 집어넣고 합쳐서 35 결과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양방이잖아요. 여기 아까 어디로 갔어요? 2번 그림 보면은 MBR로 가져왔잖아요. 2번 그림. 그랬었죠? 응,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장치를 좀 더 세분화 시킨 거지 않습니까? 또 분해해 놓은 거잖아요.
아까 제가 15 더하기 20은 해서 MBR에 들어있고요. MBR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산해서 그 결과도 여기다 집어넣고 MBR에 있는 내용을 이제 메모리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2번 그림 보면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다시 모니터로 뿌려주면은 여러분이 35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산지 구성률 다 이게 다예요. 뭐 누상기, 뭐 데이터 레지스터, 가상기, 상태 레지스터, 아까 뭐 시프트 레지스터, 뭐 이 정도가 다죠. 그럼 근데 보더라도 이 누상기도 그렇고 데이터 레지스터 얘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그래서 얘는 잘 안 물어. 얘는 문제 보기 별로 없어. 데이터 레지스터란 말이 데이터란 말이 원래 이제 아까 피연산자라고 있었고요. 이제 워낙 얘는 이 데이터란 말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내진 않더라고. 그런데 분명히 피연산자를 기억하니까 데이터 레지스터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연산장치 내의 구성 요소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누상기가 단독으로 시험에서 2번 정도 나왔죠. 여기 보면은 누상기가. 자, 여러분들 68페이지 봐봐요. 연산장치는 산술연산과 논연산 두 개 혼달아서 이제 정의해보면 산술연산은 뭐가 떠올라야 돼?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논연산은 뭐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and와 not. 논연산 우리 지난 시간에 and와 not 이런 거 배웠었죠?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이진연산 배웠었죠? 시프트 뭐 또 뿐만 아니라 컴플리먼트, 보수 이런 거 했었죠? 그게 논연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술연산이 뭐냐, 논연산이 뭐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쉽게 말하면 산술연산은 인간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럼 논연산은 그냥 이진연산, 0과 1 갖고 오는 이진연산 이렇게라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는 10강에 했었죠. 10강에서는 구분했었어요. 2번은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한 거예요. 논연산은 컴퓨터 내부에서 오는 거고, 사측연산은 우리 인간이 오는 거고. 그래서 보조하기 위해서 뭐 시프트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구성 요소에 보면 쫙 있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구성 요소 있죠? 그래서 누상기는 그 연산 결과, 그래서 연산 결과라고 하지 말고 뭐 데이터라고 하시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연산 데이터를 일시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연산 데이터. 그 누차하면 데이터면 피연산자가 되겠죠. 피연산자. 누차하지만 데이터란 말 나오면 무조건 얘는 피연산자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엄청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요. 지금은 안 헷갈리죠. 안 헷갈리는데 이제는 데이터 이런 말들이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 이건 피연산자인 거예요. 피연산자. 하지만 컴퓨터를 공부할 때는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데이터 레지스터는 오퍼랜드가 2개일 때 피연산자죠. 그래서 피연산자 2개 필요할 때 그럼 이항연산이지 않습니까? 이 2개 필요한 얘기는 이항연산. 그래서 이항연산일 경우에는 피연산자 하나를 데이터 레지스터 집어넣고 애더는 우리가 배웠죠 이미? 풀헤더, 하프헤더 이런 거. 그래서 가상기만으로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한다라고 그 이유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연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터럽트 유무라든가 뭐 오플로우, 언더플로우 이런 걸 상태값을 기억, 상태값. 연산하다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뭐 시프트 하면서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언더플로우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누군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산 과정에 생기는 이런 건 그냥 안 생기거든. 이건 우리가 범람이라고 그래요. 범람. 범람이고. 그럼 이거 오버플로우가 다 썼을 때 이걸 누군가가 기억을 해서 CPU에 알려줘야 돼. 안 알려주면은 컴퓨터 CPU는 계속 뭐 꽉 찼는데 집어넣는다라고 했잖아요. 언더플로우는 없는 거 바닥이 비었는데 계속 어때요? 야 10까지 와, 20까지 와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게 언더플로우 했었죠. 그래서 이런 예는 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럽트라든가 오픈 언더플로우 이런 것을 상태 레지스터가 기억해요.
그 다음에 범용이라는 거는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일반인이라 일반적으로. 그럼 얘가 이런 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야. 에? 이런 목적으로. 어? 그래서 얘는 뭐, 여기서, 그죠?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뭐, 누상기라든가 데이터 레지스라든가 뭐, 상태 이런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범용, 여러 용도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점을 우리가 실수. 지난주에 우리 부동소점 표현법 배웠었죠? 이거 보면은 뭔가 연산한다랑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특수 기능에 이제는 PSW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떤 상태 정보를 기억해, 상태 정보. 여기 뭐 스태처스. 상태 정보를 기억하죠. 자, 이제 68페이지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누상기는 연산 결과 전 편산자, 데이터를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가상기는 어차피 우리가 첫날부터 애도, 풀애도, 하프애도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는 가상기만으로 사치한다는 걸 봤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와서 상태 레지스터를 보니까 얘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올림, 자료 올림이 있는지 없는지 오플, 언더플로 이런 걸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범용에 써보니까 뭐 여러 용도로 쓰이죠. 뭐 누상기, MBR, MAR, 뭐 인더스 쭉 여러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부동소점 레지스터는 실수 연산이었었고, 얘 갖고 문제 내지는 않겠죠. 왜냐면 부동소점 오면은 벌써 연산을 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연산체 구성요소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시프트도 그래요. 시프트가 째서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해서 올해도 나왔었어. 올해 처음 나온 거 있었죠. 지방직에서. 제가 풀어줬는데 그게 올해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 수업을 들었으면 쉬웠겠지만 안 들은 학생들은 뭐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어. 어려운 문제. 그래서 과거 문제라 해서 다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그 팁이 있는데, 팁도 그냥 알면 돼. 그냥 PSW에서 스태처스란 말만 기억하세요. 상태 정보를 기억한다. 그래서 이 PSW가 뭐냐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얘도 이제는 일종의 상태 레지스터가 상태값을 읽어오는데, 그 상태값을 이제는 PSW부터 읽어오는 거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2번 그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있었고요. 시험 문제라면은 저장치의 구성요소를 암기해서 연산장치하고 구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레슨 14로 넘어갈게요.